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단은 바이든이야말로 기밀 문서 유출했나입니다. 바이든이 부통령 재임 시절 입수했던 1급 기밀 문서가 지난해 11월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에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다고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단지 우파 매체뿐만 아니라 CNN 같은 좌파 매체들은 같은 보도를 헤드라인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저택에서 기밀 문서 찾았다고 법무부가 무슨 대단한 반역죄라도 한 것처럼 난리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도 똑같이 기밀 문서 유출했던 게 딱 걸렸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로 두고 볼 일입니다. 대통령이 별장으로 빼돌렸다는 기밀 문서가 하도 하찮은 것들이라 법무부도 이걸 기소할 수 있나 정말 고심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진짜 기밀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 어쨌든 발견됐다던 기밀 문서는 2017에서 2019년 명예교수를 지냈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펜 바이든 외교 글로벌 참여센터에서 나온 정부 문서라고 합니다. 바이든 개인 변호사 리처드 사우버는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문서를 발견했고 백악관은 이것을 국립문서보관소에 바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류들은 다음날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겨졌다고 발견돼요. 이거야말로 문서 일부에 기밀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10장 미만의 이 기밀 문서 발견으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saw the photograph of the top secret documents laid out on the floor at Mar-a-Lago. What did you think to yourself looking at that image? How that could possibly happen, how anyone could be that irresponsible. And I thought, what data was in there that may compromise sources and methods? By that I mean names of people who helped, or et cetera. And it's just totally irresponsible. 지난해 9월에 바이든이 60 Minutes에 나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진행자가 마라라고 기밀 문서 발견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거기에 문서 보관하고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너무 totally irresponsible, 무책임해 라고 말한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책임있게 해오셨는 건지요? 하고 묻고 싶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설마 본인이 저때 저런 말을 한 거는 기억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자,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모 하원 의원은 바이든 사무실에서의 국가 기밀 문서 발견을 두고 백악관이 오늘 밤 급습될 예정입니까? 법무부가 바이든 센터를 습격할 것인가? I don't know 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즉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이거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바이든한테도 FBI가 대통령은 마라라고 별장 급습한 것처럼 바이든 사무실도 급습해 다 뒤집어 엎어서 또 다른 기밀 유출됐는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얘긴데요. 코모 의원은 기밀 문서를 부적절하게 유지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할 거면 동등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칼런드 법무장관이 존 라우시 시카고 연방검사에게 조사를 지시했고 의회 공화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이 전해진 뒤 트루스 소셜에 FBI는 바이든의 수많은 자택들과 백악관을 과연 언제 수색할 것인가 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마라라고 저택에서 나온 20박스 분량 문서 등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관리 위반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데요. 좌팔로는 바이든 측이 기록 보관소에 통보하고 문서 발견 즉시 넘겨줬는데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관했다라면서 상황이 다르다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메카시 하원의장은 두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런 태도는 바이든 정권이 기밀 자료 유출 케이스를 트럼프 대통령 죽이기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이 강력한 공세를 펼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런 한심한 바이든 대통령,
우리 구독자님들은 바이든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야 물론 저처럼 한없이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시겠죠? 아닌가요? 한 30점 주실 건가요? 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71%가 국가의 방향에 대해 무서움 또는 분노를 느낀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야말로 많은 미국민들이 깨닫는 분위기인데요. 썬데이 CBS 뉴스와 YouGov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2023년도 미국의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71%가 무섭다 또는 분노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49%는 두렵다, 22%는 분노라고 말했습니다. 11%만이 2023년 흥분된다, 익사이팅하다, 신난다라고 답한 건데요. 뭐가 신난다라는 건지 참 한심합니다. 여론조사에서 71%, 10명에서 7명은 미국이 불안하다고 대답한 건데요. 치매기를 보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매우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7%는 바이든의 리더십하에서 미국의 상황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고요. 30%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비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상품 비용, 미국 정치, 세계의 평화와 안보, 주식 시장 등이었습니다. 경기는 점점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는 바이든의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답했고요.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미국 가정은 평균 $5,200 또는 월 $430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코땡 사태 당시 바이든이 미국민들에게 나눠준 몇천 달러의 지원금보다 두세 배씩 미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는 미국의 경제 악화, 인플레로 한 가구마다 연간 무려 $5,520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은요. 팍스 채널이 진정한 우파인가 아니면 우파를 가장한 뜀수 언론 재벌 머독의 돈벌이 수단인가 논란이 많은데요. 팍스사의 보수 논객들만큼은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이며 우파의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이 중 가장 특별한 사람, 제가 존경하는 분이 바로 터커 칼슨인데요. 백악관이 페이스북 측에 터커 칼슨을 검열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화이트 하우스 pressured Facebook to censor 터커 칼슨이란 기사를 보면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다주, 즉 멀티스테이트 검열 소송을 통해 새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파일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은 페이스북이 코땡19 백신에 대한 비판을 한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을 검열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옆에 검게 지어진 이메일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2021년 4월 14일 페북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거기서 롭 플레어티 백악관 디지털 전략국장은 우리가 전화통화를 한 이후 오늘 백신에 대한 최고 게시물은 터커 칼슨이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랜드리의 트윗을 또 보면요. 검열 소송의 새로운 발전, 정부 검열은 초당적이 없고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검열할 것이다. 첫 번째 수정안을 위반하면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1월 7일에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로 플레어티가 페북에 터커 칼슨을 검열하라라고 말했다는 이메일의 일부를 올렸습니다. 그는 페북은 또한 백악관에 어떻게 검열할 수 있는지 전했다고 언급했고요. 이 이메일은 코땡 바이러스 논쟁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빅테크사 간의 공모에 대한 일련의 폭로입니다. 가장 최근에 밝혀진 공개 파일이기도 하고요. 랜드리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은 미국 시민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억압하기 위해 빅테크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통해 이 이메일을 확보한 겁니다. 먼저 언급한 플레어티와 페북 간에 오고 간 이 이메일이 랜드리 법무장관에 의해 드러났지만 좌파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조차 다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페북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검열할 것이라고 백악관에 확인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폭로는 새 트위터 파일 공개 직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트위터 내용은
저널리스트이자 코땡 바이러스 정책 비평가인 알렉스 베렌슨이 화이자는 코땡 백신에 대한 논쟁을 억제하기 위해 백악관이 플랫폼에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렌슨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파일을 공개해서 고맙다라고 적었습니다. 결론은 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을 위해 나름 열일하고 있는지로 귀결이 되는 듯한데요. 머스크님 계속 열일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1월 10일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